랭아.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치즈 등갈비 유행.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에 매콤한 등갈비를 푹 찍어 먹는다는 환상적인 조합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치즈 등갈비 가게 앞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치즈 등갈비가 한순간에 퇴물로 전락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수많은 가게들이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한 고발 전문 프로그램에서 몇몇 음식점에서 판유, 유화제 등으로 만든 가짜 치즈를 몰래 사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가짜 치즈를 사용하는 나쁜 가게는 물론 진짜 치즈를 사용하는 정직한 가게들까지 괜히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대신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잠깐만 놔둬도 치즈가 굳어 본연의 맛을 전혀 내지 못하는 치즈 등갈비는 배달을 하기가 몹시 어려웠죠. 때문에 롱런하지 못하고 반짝 유행으로 끝나버리며 이제는 동네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치즈 등갈비. 그런데 이 치즈 등갈비처럼 대한민국에서 진짜 잘 나갔는데 순식간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어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진짜 잘 나갔던 최단기 태물 탑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클럽하우스. 일반적인 SNS와 달리 직접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쌍방향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업가와 정치인들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받은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특별한 시스템 덕에 클럽하우스는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하죠. 심지어 돈을 주고 초대장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클럽하우스는 충격적이게도 겨우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3분의 1 토막 나는 대참사를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특유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 덕에 신규 가입자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자 내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친목질이 심해졌는데 그 와중에 음성 채팅방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투머치 토커 방장들까지 등장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이러다 보니 각종 셀럽들이 대규모 이탈, 그들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이탈, 사람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작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클럽하우스 측의 관리 부족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되기까지 하며 클럽하우스는 민심을 모조리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클럽하우스는 다른 SNS와의 차별점이었던 초대장 시스템까지 폐지하며 민심 회복에 나섰지만 클럽하우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거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음성 기반 사업으로 뛰어든 상황에 이들의 설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는데요. 지금은 클럽하우스 한다고 하면 부러움 대신 너 아직도 그거 해?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휴, 제가 이래서 이 어플 안 했다니까요. 초대장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5위 스트레스 해소방. 게임을 하다 잘 풀리지 않으면 키보드를 쾅쾅 내리쳐 샷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때리거나 부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을 적극 공략. 2017년 한국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망치나 야구 배트로 마음껏 물건을 때려 부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등장했습니다. 다들 마음속 한켠에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현대인들은 눈이 반짝일 수밖에 없었고 스트레스 해소방은 순식간에 많은 인기를 끌게 됐죠. 그런 게 있었다고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스트레스 해소방의 유행이 지점을 확장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 해소방의 가격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후기들을 살펴보면 15분 남짓의 이용 시간에 비해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허무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부셔봤자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으니 괜히 돈만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 해소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손님들이 방에 있는 에어컨들까지 소품인 줄 알고 다 부셔버리기 일쑤였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쌓여서 스트레스 풀러 스트레스 해소방에 갔더니 스트레스 해소방 업주들이 스트레스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래요. 4위 오버워치.
e스포츠, 온라인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데 2016년 200주가 넘도록 PC방 점유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게임이 탄생해버렸으니 바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오버워치입니다. 짧은 게임 시간, 다양한 캐릭터와 손쉬운 조작으로 오버워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온 동네 PC방들이 오버워치 하는 손님들을 위해 모니터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의 응원 속에 전 세계를 연고로 한 리그까지 탄생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던 오버워치가 불과 1년 만에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영진의 관리 부족, 각종 핵과 음성 채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게임 업데이트마저 드문드문해지면서 사람들이 게임에 질려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게다가 누구나 원하는 캐릭터를 할 수 있었던 초창기의 자유도는 어디로 가고 게임사가 원하는 플레이를 강제하기 위해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더니 모든 밸런스를 붕괴하는 캐릭터를 출시하기까지 그야말로 게임사가 해선 안 될 모든 실수를 저지른 오버워치는 떠나가는 유저들을 잡지 못하고 2022년 문을 닫아버렸죠. 대신 버그를 수정하고 아쉬웠던 점을 고친 오버워치2로 새롭게 문을 연 오버워치. 이번엔 제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위, 삐에로 쇼핑.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쇼핑몰 돈키호테는 일본에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힐 만큼 유명하죠. 일본에 안 가본 사람들도 알 정도로 돈키호테가 유명해지자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은 한국에 직접 돈키호테를 만들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K 돈키호테 삐에로 쇼핑이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야심차게 영업을 개시한 것인데요. 돈키호테처럼 다양한 상품들은 물론 심지어 성인 코너까지 고스란히 재현한 삐에로 쇼핑은 대기업다운 풍성한 프로모션으로 11일 만에 1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버렸죠. 그런데 이런 인기가 무색하게 고작 2년 후 화려했던 첫 등장은 어디로 가고 삐에로 쇼핑의 셔터가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삐에로 쇼핑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돈키호테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데 삐에로 쇼핑은 가격이 선을 넘었다. 안 그래도 물건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직원들마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황당했다. 겉모습만 고스란히 베껴오는데 성공했을 뿐 정작 중요한 실속은 하나도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삐에로 쇼핑은 한번 구경 갈만은 하지만 진짜 쇼핑하러 가기에는 영 별로다라는 평이 줄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었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삐에로 쇼핑이지만 이 독특한 부금만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노래 꺼요. 2위 카카오 스토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2012년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의 명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대세 SNS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카카오 스토리의 인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혹시 지금 카카오 스토리 쓰시는 영순이 여러분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쓰는 사람만 쓰는 SNS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모든 유저들이 다 SNS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SNS인 만큼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중장년층을 공략한 SNS로 남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마저 더 기능이 편리한 네이버 밴드와 같은 타 SNS로 걸음을 옮기게 되며 카카오 스토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참고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철없던 시절 올렸던 부끄러운 사진들이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얼른 지금 확인해보세요. 1위 어몽어스. 우리들 중에
괴물이 있어.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를 임포스터라는 괴물로 대체한 게임 어몽어스는 귀여운 캐릭터와 숨막히는 긴장감, 치열한 정치와 두뇌 싸움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고 구글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모바일에서도 1위에 등극한 어몽어스는 어찌나 사람이 많았는지 개설된 방이 꽉 차 게임 한판 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 서버가 터지는 일도 일상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던 어몽어스가 한 사건을 계기로 인기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게임사가 채팅을 통해 욕설하는 것을 막겠다고 미성년자의 채팅을 아예 금지시켜버렸던 거죠. 누가 임포스터인지 알아내려면 서로 간의 채팅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게임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업데이트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업데이트 이후 게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상한 버그까지 생겨나 버리는데요. 결국 크게 실망한 유저들은 어몽어스를 빠르게 그만두기 시작했고 게임사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면 채팅을 풀어주겠다라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어몽어스를 이상한 방향으로 악용하는 유저들이 꽤나 많았던 탓에 해당 환경을 목격한 학부모가 이메일 인증을 해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엄청났던 인기를 뒤로한 채 지금은 퇴물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어몽어스. 저도 친구들이랑 참 재미있게 했었는데 생각난 김에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때 격투기 선수 최용만 선수가 직접 차리면서 유명해졌던 술집이 하나 있죠. 바로 음악과 춤을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던 감성주점의 원조 블루케찹입니다. 전국에 체인점이 생기고 수많은 아류작들이 생기며 전국을 주름잡으며 절대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술집들도 어느새 8090 복고풍의 술집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유행이 휙휙 바뀌어서 질릴 틈 없는 세상도 매력적이지만 요즘은 추억을 남길 새도 없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사라져버려서 아쉬운 것들이 있죠? 오늘 하루는 지금 내 추억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